자, 첫 첫 번째 주제입니다.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대리 대사입니다. 네. 본래 대사가 쫓겨났지요. 왜 네. 쫓겨났냐면 그러니까 참 유럽 국가들은 명백합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 2017년도에 육체 핵실험을 하니까는 이탈리아에서 대사를 그냥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축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 비니까 그 아래급인 조성길 씨가 대리 대사가 돼서 대사직을 해오다가 11월 달에 행방불명이 됐지요. 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첩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제 이른바 추적자를 보냈을 거고요. 잡았고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이탈리아 정보기관이 보호하고 있다고 하고 네. 일부 언론은 이미 미국으로 갔다, 영국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 정부는 네. 확인을 하지 않고 단 이제 국회에서 현재 대사관 측을 이탈했다. 망명한가 딱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려오겠다는 이야기 전혀 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그 무슨 북한의 연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단 조성길 씨는 매우 중요한 건 조성길 그 대리대사는요. 지금 제 생각에는 북한을 일단 떠난 겁니다. 북한에서 다시 잡아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북한 주민이 북한 땅을 떠나는 순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진짜 이 한 사단이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바로 이것이 미국입니다. 자기 나라,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미국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전 일단 배신감을 느끼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어마무시한 첩보전입니다. 첫째, 조성길 씨는요. 한 달 동안 정말 쥐도새 둥글게 숨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성길 씨가 지금 어디에 있나.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조성길 씨는 아주 치밀하게 한 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더구나 이제 부인하고 아이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3국행을 노렸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명의 이 첩보 국가가 이 첩보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죠. 여기에 이제 한국도 끼워주는데 저는 한국 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그 다음에 독일 혹은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북한이 들어갑니다. 북한은 뛰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안 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에는 조성길 씨가 이탈리아하고 가까운 독일로 갔다가 거기에서 미국 대사관 쪽하고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움직임 이건 우리가 좀 추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현재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물론 네. 뭔가 지금 팩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팩트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한계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정해 본다면은 저는 이미 이탈리아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11월부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달 동안 이탈리아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저는 이미 미국에서 데려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무성의 이야기가 거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할 이야기는 많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 와 있지 않다 정확히 이야기할 텐데 거론하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는 이미 미국으로 데려갔다. 또는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제3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영국일 수도 있고 독일일 수도 있는 네. 것이죠. 뭐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 비행기 기지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군이 사고를 당하거나 뭐 네. 중도 사고 당 일단 독일 기지로 옵니다. 네. 거기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일 기지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네.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는 그 태영호 전 뭐 영국 공사였죠. 공사가 네. 이 조성길 씨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네, 저도 물론 봤습니다. 읽어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당신 이탈리아 당국에 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보고 제가 사실 뭉클했어요. 이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 특히 이탈한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의 원칙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법학가 아닙니까? 법률가 아닙니까? 네. 헌법에 따르면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데려와서 보호를 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명씨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북한 눈치 보는 정부. 지금 북한 눈치 보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거는 뭐 100%죠. 요새 그렇죠. 젊은 친구들 네. 말대로. 그러면서 태용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로 와라. 서울은 한반도 통일의 전초 기지다. 물론 이 태용호 씨가 아직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지금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노무현 정권을 겪었으면 이런 말 못 할 거예요. 네. 자, 지금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에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민가협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눈을 다쳤을 때 황장엽 선생님이 저한테 네. 이제 문병을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말 30분 동안 평생 잊지 못할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근데 황장엽 선생님께서 그동안 당신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 때 막 이런 당하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마도 조성기 씨가 오게 되면 피눈물을 또 황장엽 선생님처럼 흘리게 될 텐데 미쳤다고 한국에 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성기 씨가 일로 오지도 않겠지만은 철저하게 저는 한국에 이 정권 바뀌는 동안은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왜?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보면 미국의 정보망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미국도 이 북미 회담 눈치 보냐 이런 이제 이 일부 약간 좌파 성향의 그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그 상당히 싱크탱크에 있는 좀 제가 이렇게 가끔 궁금한 거 있으면 통화하는 사람한테 물었는데 이 트럼프라든가 미국에서는요 정말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1도 움직이거나 1도 이렇게 양보할 생각이 없고요. 그다음에 북미 회담도요. 정말 제재 완화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생각은 미국은 정말 1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일단 의식은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지금 1월 말이 될지 2월이 될지 3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북미 회담이. 그러나 이미 터져 버렸고 이게 11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조성을 가지고 고민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전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7년이었죠. 97년에 장성길이라는 주 이집트 북한 대사가 망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한국에 안 왔습니다. 아마 북한 외교관 가운데서 장성길이 많이 한국에 왔다라면은 한 최고위층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데리고 갔습니다. 왜? 미국은 아프리카에서도 주 이집트 대사가 가장 노른자의 핵심 부서입니다. 우리 같은 뭐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 대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이 영향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조성길 씨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 태영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탈리아에서 김정은의 사치품을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전번에 무슨 뭐 미국 농구 선수 왔을 때, 로드만 왔을 때 요트 타고 막 사진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다 이탈리아제입니다. 이탈리아 요트를 2척이나 그때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이탈리아제 고급 사치품을 사들이는 게 조성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가운데서 사치품, 이른바 김정은의 통치용품을 사들이는 것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 루트를 파악하는데 좋은 정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 조성길이 굉장히 북한에서는 상류층, 이른바 엘리트 계층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 사정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데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이런 정보원이 한국에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내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 정부에서는 김정은 눈치 보니 데리고 오겠어요? 김정은님 진짜 정말 김정은님 눈치 보는데 참 깝깝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점을 이제 했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중요한 점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태리도 그렇고요. 이집트도 그렇고 미국에 있어서는 정보의 보고인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매우 중요하게 북한하고 이 유럽 국가에 있어서 아주 이 긴밀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하고 프랑스하고가 그 중국이 뭐 중공이다 이 레드 차이나를 할 때도
굉장히 끈끈했어요, 관계가. 마찬가지로 북한하고 이탈리아가 은근 끈끈합니다. 또 이집트의 경우는 이른바 중동 문제의 정보의 보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 조성길 대리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미국에 지금 있을 가능성도 꽤 있고, 저는 독일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데는 미국의 이제 군 기지가 굉장히 크고, 또 그런 점에서 신변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조성길 대리대사가 한국에 왔다고 쳐요. 그러면은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죽이고도 남은 나라가 김정은이에요. 그 독재자가. 아마 한국에서 문재인은 동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VX라는 독극물을 가지고요, 뭐 몇 명 여자들을 이렇게 또 사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황천길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오겠어요? 과거 그런 네. 사건이 있었지요. 김정은의 조카, 네. 김정일의 조카가 네. 뭐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었는데, 네. 이한영 씨. 이한영 씨 같은, 이한영 씨는 지금 KBS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죠. KBS에 근무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제 분당의 자택 앞에서 이른바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 나중에 파악을 한 결과 그 살인자죠. 살인자 북한으로 올라가서 1계급 특진을 받고 영웅칭호를 받았다는 것까지 나중에 밝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뭐 네.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고위급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정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중에 한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분 이야기라면, 그분 같은 경우는 보위부 출신이죠. 보위부 출신들은 또 이 외교관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태영호 공사가 한참 이제 드론이 많이 하던 시절이에요. 그 친구는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듭니다.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와 있습니다. 네. 와가지고 국정원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서 북한 내부를 알고 또 북한의 정책 방향을 판단을 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오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번 이 조성길 같은 경우가 이 정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떤 하느냐.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하지만 북한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겠지요. 맞습니다. 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네. 너무 훌륭하고 착하고, 정말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아마 지금 북한하고 계속 이제 전화하고 한라인 하겠죠. 서훈 국정원장이란 사람은 그거 하겠죠. 우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얘는 우리 못 오게 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서훈 국정원장이란 사람은 그거밖에 머릿속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 정부는요, 우리 국민의 안전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그냥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리비아에 억류된 분 얘기, 이제까지 그분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당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한 명의 국민이 지금 이렇게 더구나 이렇게 인질로 잡혀 있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한국당은 정신을 뺏기고 맨날 그냥 운영위원회 가갖고 야단이나 맞고 진짜 찌질하게 정치를 하는지. 자, 이 정부는 리비아의 인질부터 시작을 해갖고 조성길 대사가 어디에 있는지라도, 또 국정원의 목숨꾼은 그 국정원 직원은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 이렇게 뭐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네, 참 자, 답답합니다. 아무튼 네. 조성길 씨 안전하게 있기를 바라면서 언젠가 우리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나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네. 언제든지 올 겁니다. 네. 정권 교체해서 이 나라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